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해서 나흘 만에 도주하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이야기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서 흉기로 협박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범죄가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도 이 피해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라든가 혹은 스토킹 혐의로 체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추가 피해도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 번 도주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도 신청을 하고 검찰 역시도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를 봤을 때 결국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에 응하고 있다. 기타 증거들을 봤을 때 뭐 혐의점을 부인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때 만약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도 이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실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무척이나 크게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제 경찰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네,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안전한 조치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일단 피해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그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 CCTV가 상대방의 그 안면을 인식하고 이게 경찰 그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로 이제 알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또 예방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당시 피해자는 뭐 그 스마트워치를 또 반납을 한 상태였기도 하고 또 가해자도 거기에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안 찍혔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현관문 앞에 그 지능형 CCTV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는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성이 아파트에 침입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영상인데요. 보시죠. 저게 어떤 동물이나 곤충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가스관, 배관을 타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 행동은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나. 특히 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파트 6층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와, 저렇게 6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이렇게 타고 6층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미 준비가 됐던 범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CCTV에는 가해자의 얼굴이 찍히지 않았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그런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나흘 만에 어젯밤에 이제 검거가 된 건데요. 범행 이후에 세종시로 도주하면서 주민들한테 며칠간 불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너무 불안하다고. 동네 분들이 다 저녁에 잠을 못 자.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 지형을 잘 알아서 일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을 보더라도 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도주 경로라든가 혹은 그런 목표 지점까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해두고 범행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포가 된 곳은 뭐 선산이 있는 인근 뭐 컨테이너 박스 앞 창고 앞이었고 선산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산이다 보니 인적 자체가 무척 드문 것은 뭐 당연할 것이고 본인은 또 그 지형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숨어 있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일단 처음에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가 또 이후에는 택시로 갈아타서 이동을 하고 그때는 현금을 이용을 해서 또 목적지까지도 이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동 경로라든가 혹은 이동하게 된 그 장소 모든 것을 봤을
봤을 때 처음부터 도주까지도 이미 계획을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주까지도 계획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오토바이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단 검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취재 결과 경찰에 이렇게 붙잡힐 때 순순히 붙잡혔다고 합니다. 저항 없이요. 변호사님, 이 사람은 범행도 계획을 했고 도주도 계획을 한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붙잡힐 때는 또 저항을 안 했어요. 일종의 뭐 자포자기한 걸까요? 어떻게 볼까요? 정확한 심리 상태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포기를 한 심정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살인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살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거기다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국 이 사건은 보복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특별법에 의해서 또 추가로 가중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아마 이런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또 도주를 했던 이 피의자의 행동을 봤을 때 앞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 그런 형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도주가 장기화되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체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경찰이 당도했을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이 없었고 또 체포 당시에도 큰 저항 없이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이 검거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뭐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다. 근데 뭐 돈 관련 내용이 있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 결국 이렇게 체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었던 것은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빨리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A 씨는 범행을 하고 나서 뭐 차량을 한번 이용을 했다가 택시를 타면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현금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아마 이제 현금을 준비한 그 돈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구해야 도피 시간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마땅한 방법이 이제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또 연락을 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경찰에게 또 제보가 되면서 결국 이 가해자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경찰이 이제 체포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체포까지 조금 시간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도 뭐 사건 취재를 많이 합니다만 스토킹 살해 이 사건이 뭐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뭐 신변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처벌 자체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사회 전반의 인식 자체가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도 사건들을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런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예전보다는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반복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피해가 강하게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도 다른 사건들보다는 구속영장의 이제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알겠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